보통 포스트그레스를 언제 써야 하나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스트그레스를 쓰지 말아야 할 때는 대체 언제인가?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누구한테서 나왔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포스트그레스 쓰세요라는 책을 쓴,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전문가 중에 전문가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포스트그레스가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뭐 만병통치약 같은 건 아니에요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걸까요? 포스트그레스, 정말 강력하고 뭐든 다 될 것 같은 이 도구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언제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고 멈춰야 할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겠죠. 포스트그레스의 기술적인 단점 리스트 같은 거요. 뭐 1번은 이거, 2번은 저거. 근데 흥미롭게도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방식을 딱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의 약점에 대해 기술적으로 쫙 읊어주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워크로드를 잘 처리 못한다거나 뭐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자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런 리스트는 없을 거라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진화하는 생태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라는 게 특히 포스트그레스 같은 오픈소스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약점이에요 라고 말한 게 글쎄요, 한 2년만 지나면 오히려 핵심 기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술적인 스펙 리스트 대신에 훨씬 더 실용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 그가 제시하는 3가지 원칙 한번 보시죠. 정말 간단해요. 첫째, 그냥 다른 툴이 이 일에는 더 딱 맞을 때. 둘째,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다른 툴을 훨씬 더 잘할 때. 어때요?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목적 적합성인데 쉽게 말해서 망치로 박아야 할 못이 있는데 굳이 복잡한 드릴을 가져와서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더 쉽고 간단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냥 그걸 쓰라는 거죠. 팀의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2번째 원칙. 고장 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마라.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단지 요즘 포스트그레스가 대세라던데 하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시스템을 바꾸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칙.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팀의 전문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팀 대부분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고수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두가 초보자인 포스트그레스를 도입한다? 이건 뭐 더 빨리, 더 적은 실수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팀의 기존 지식, 이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마침 저자가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자가 어떤 프로젝트에 합류했는데 가보니까 팀이 이미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쓰고 있었던 거죠.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팀원들 모두 만족하고 있는 뭐 그런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저자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는 포스트그레스 전문가인데 이 팀은 다른 걸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전문가니까 이제부터 포스트그레스로 갑시다 라고 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3가지 원칙에 한번 대입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런데 저자의 선택은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팀이 쓰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직접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그 기술의 전문가가 되어서 팀이 기존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왔어요. 그 결과 시스템 성능이 말도 안 되게 향상된 거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이겁니다. 인프라 비용이 무려 5배나 줄었어요. 5배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개발자 개인의 기술 선호도보다 팀과 프로젝트의 현실을 우선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낳는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결국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째, 어떤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실용주의가 먼저다. 둘째, 잘 돌아가고 있는 건 제발 건드리지 말자. 셋째, 우리 팀이 가진 집단적인 전문성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자. 결국 익숙한 도구를 쓸 때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 우리 팀에게도 가장 올바른 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